아내가 운영하는 디저트 카페에 매일같이 와서 뒷정리를 돕는 남편. 11년 동안 한결같이 다정한 남편의 모습인데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남편 낯선 여성과 어린아이를 데리고 캠핑장에 나타납니다. 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요? 자, 결혼 11년 차 딩크족, 그러니까 더블 인컴 노 키즈, 그러니까 아이를 낳지 않고 맞벌이하면서 우리 부부끼리만 행복하게 살자라는 그런 분들, 30대 아내 제보입니다. 자, 남편이 5살 연하였다고 해요. 네, 20대 아무것도 없는 나이에 만나서 서로 사랑에 빠져서 일찍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맨 처음에는 너무 어리고 경제적으로도 좀 안정이 안 되니까 그냥 아이를 안 가졌고요. 시간이 지나면서는 우리 그냥 아이 낳지 말까? 아이 낳으면 아무래도 서로한테 좀 소홀해지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맞아서 그냥 아이 없이 딩크로 살게 됐습니다. 남편보다 5살 여성이 많기는 했지만요. 굉장히 사이가 좋아서 싸운 적을 손에 꼽을 정도였고 기억도 안 날 정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5년 전에는 친정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유산을 남기셨는데 그것으로 작은 디저트 카페를 차렸어요. 근데 또 장사가 잘 돼서 분점까지 냈다고 합니다. 자, 5살 연하 남편이 난 자기만 있으면 돼. 뭐 이렇게. 또 장사도 잘 됐다고 하고요. 남편이 늘 퇴근하면 뭐 마감도 도와주고 재료도 좀 주문도 해주고 직원도 잘 챙겼다고 합니다. 이 남편이 근데 어느 날 이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쉬는 날 없이 이제 일하느라고 많이 힘든데 여행도 좀 가기가 힘든데 캠핑카 하나 사면 어떠냐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 말인즉슨 이제 이거 있으면 바로 여행을 갈 수 있는 그런 기분을 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내도 나쁘지 않다 생각해서 남편 명의의 수억 대의 고급 럭셔리 캠핑카를 할부로 장만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2-3번 정도 여행을 갔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아내가 휴일 없이 계속 일만 하는 게 너무 안쓰러워서 자기야 우리 캠핑카 이런 거 좀 사서 당신하고 나하고 좀 놀러 다니자. 그래서 수억 대의 고급 럭셔리 캠핑카를 할부로 장만을 했는데 자 일단 여기까지만 보면 별별 상담소에 나올 일이 없죠. 네, 그렇습니다. 아내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부터 남편이 분점에만 가면 함흥차사가 됐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까 거기서 직원이 마감하는 거 도와주고 같이 장도 보고요. 직원이 집을 갈 때는 데려다 주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어린 친구가 마감을 제대로 못해서 가르쳐 준 거다. 장 보는 요령이 없어서 같이 간 거다. 마감하고 시간이 늦어서 집까지 데려다 준 거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요. 그 직원은 어린 딸을 혼자 키우는 20대 미혼모였습니다. 좀 신경 쓰였지만 그냥 넘어갔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캠핑카를 가지고 나가서 친구들이랑 1박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아내는 차를 오래 세워뒀으니까 한 번씩 타면 좋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공교롭게도 그날 분점 직원이 같이 그 휴가를 냈었다고 합니다. 자, 남편이 친구들하고 자기야 나 캠핑카 타고 하루 좀 자고 올게 친구들하고 신경 쓰였 바로 그날 하필 그 직원이 휴가를 냈다. 또 불길한 예감이 또 맞아 떨어집니다. 또 신기하게 아내가 이제 근처 카페에 뭐 배달을 갔다가 낯익은 눈에 익은 그 캠핑카를 발견했는데 그 캠핑카에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그 카페 직원하고 아이가 내리는 모습이 보였어요. 심지어 운전석에는 남편이 배웅을 해주는 모습까지 있습니다. 바로 다가갔죠. 다가가서 이게 뭐냐 설명해봐라고 따지니까 남편 말하는 얘기가 분점 마감 같은 거 도와주다가 이렇게 얘기 나눴는데 애 혼자 키우면서 제대로 나들이 한번 가본 적 없다고 해서 캠핑카 한번 태워줬다. 이거 해주니까 자기는 행복감을 느꼈다라고 하면서 아이가 있지 않습니까? 예. 자기 아이 안 좋아하는 줄 아는데 나도 아빠가 되고 싶은 사람이었나 보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정신 좀 차려라 네 홀린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요때 남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 만났을 때는 잘 몰랐는데 진정한 사랑을 지금 찾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들어보세요. 내가 애 별로 안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근데 이 사람 만나면서 나도 아빠가 되고 싶더라. 정말 애가 좋아지더라. 이건 핑계겠죠, 교수님. 뭔 애야, 애는. 자기 애도 그렇죠. 아닌데. 그러니까 뭐 지금 한마디로
바람이 난 거죠. 바람이 났는데 굳이 뭐 자기합리화를 한 거죠. 저 아이가 아빠가 없는 아이가 불쌍했는데 내가 아빠가 역할을 해주니까 너무 좋았고 뭐 이렇게 업무 마감도 못하는 불쌍한 여성 어린 여자를 내가 도와주다 보니까 안쓰러워서 사랑에 빠졌다 뭐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런 얘기를 듣는 부인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그동안 바람 쐬고 오겠다 뭐 친구들하고 캠핑카 좀 갔다 오겠다 이러면 흔쾌히 허락해줬던 게 생각이 나니까 이 여성이 정말 참을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캠핑카에 있는 집기들을 다 이제 막 부수게 되고 제정신이겠어요. 사이드밀러도 다 깨게 되고 범퍼카도 다 부셨다고 합니다.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랬는데 여성이 지금 아내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그럴 법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또 이 남편이 재물손괴로 신고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더 싸움이 난 거죠. 더 자기 명의 차라고. 자기 명의 차라고 그걸 또 재물손괴로 네 지금 또 신고를 해요. 그러니까 정말 확 불난데 정말 기름 붓는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이 심한 말다툼을 벌이다가 결국 또 이 남편 아내한테 손찌검까지 합니다. 그래서 아내도 그때부터 참지 못하고 결국에는 가정폭력으로 신고도 하고 또 그 여성을 상대로 상간자 소송도 하고 그래서 상간자 소송에서는 이겼어요. 그런데 지금은 또 이혼 소송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제가 이 제보자하고 통화를 하면서도 정말 제 일이 아니지만 듣다 보니까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손 변호사님. 네. 자, 그런데 상간자 소송에선 이 아내분이 이겼고 이제 이혼만 남았는데 마지막 난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바로 재산 분할인데요. 상대방에게 유책 사유가 있기 때문에 이 제보자가 이혼을 원치 않았으면은 사실 재산 분할까지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용서할 수 없다. 나도 혼인 관계 이어가기 싫다라는 판단 하에 결국 이혼을 원하게 됐고요. 그렇다면은 여기에 더해서 엄밀히 보면은 별개입니다만 이혼 소송과 함께 재산 분할까지 함께 다루는 경우가 일반적이죠. 그래서 이 소송에서도 재산 분할이 문제가 됐는데 재산 분할할 때 서로 재산 목록을 제출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제보자는 솔직하게 다 낸 거예요. 뭐 예금, 주식, 보험 등까지 다 적어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남편이 제출한 걸 보니까 좀 이상하다는 거죠. 어떤 면이에요? 네, 분명히 어느 정도 있다는 걸 아는데 아내 입장에서 함께 살았으니까 아는데 아니 예금도 0으로 돼 있고 분명히 있을 법한 것들이 다 없다. 여기에 더해서 이 차량 있잖아요, 캠핑카. 예. 캠핑카도 아직 할부 기간이 한참 남아 있습니다. 그 할부금도 이제 소극재산, 이제 부채로 빚으로 넣었고 게다가 수리비까지 넣어가지고 결국은 남편이 빚을 지고 있는 거를 아내가 떠안아야 되는 그런 상황 발생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되기 시작한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아유, 유책 배우자인 남편과 이혼 소송 중인데 이 재산 분할 꼼수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자, 일단 박 변호사님부터요. 자, 일단은 뭐 유책 배우자라고 해서 뭐 재산 분할에서 유리하거나 이런 부분은 별로 없습니다. 재산 분할은 유책하고 상관없이 하는 거고요. 위자료 할 때 이제 유책 부분을 따지는 건데 지금 꼼수를 부린다고 하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재산 명시 신청을 해야 됩니다. 법원에 명시 신청을 해가지고 재산 명시 명령을 받으면 법원이 그 남편한테 뭐 피고면 피고원고한테 그 명령을 내리면 가지고 와야 되고 만약에 거짓말을 하게 되면 뭔가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필요하면 모든 걸 사실 조회를 해야 돼요. 통장 내역 다 확인해야 되고요. 어떤 부동산 내역이라든지 확인이 다 가능합니다. 전문가의 좀 조력을 받아서 재산 분할할 때 일단은 영원 일리는 없는 거고요. 만약 빼돌렸다 그러면 그 이혼 당시 아니면 파탄 당시를 기준으로 그 돈을 기준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출한 시점도 그런 그렇죠. 거죠? 다 봐야죠. 그러니까 그 입출금을 다 따져봐야 돼요. 영원 냈다 믿을 것도 없는 거고요. 일단은 재산 명시 신청하시고 그리고 사실 조회가 통장, 예금, 보험, 증권, 부동산 모든 것을 확인한 다음에 재산을 다시 따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손 변호사님도요. 네, 소송 절차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솔직하게 다 드러내는 경우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 건처럼 가사소송, 특히나 이혼 소송에서는 더더욱 그렇거든요. 따라서 상대방이 감춘다, 상대방이 숨긴다, 상대방이 빼돌린다. 이거는 당연히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해야 돼요. 나는 솔직하게 했는데 왜 저쪽은 솔직하지 않지? 라고 생각하면서 화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원래 그렇게 다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잘 찾아내는 게 중요한 것이고 또 박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신 그런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거든요.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또 짐작입니다만 예. 아마도 변호사가 이미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그냥 맡겨놓기보다는 적극적으로 교류하고 소통하고 예. 의견을 교환하면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현재 남아있는 유일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자, 박 교수님. 네, 지금 아내의 잘못이 하나도 없잖아요. 아내는 정말 남편을 사랑하고 신뢰하면서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남편, 정말 나쁜 남편, 이 남편 뭐 아쉬워하시듯 마셨으면 좋겠어요. 이 남편 더 나이 들어서도 분명히 이렇게 바람필 사람이었고 만약 둘 사이에 아이까지 있었더라면 그 아이도 얼마나 상처받을 뻔했습니까? 아직 30대시잖아요. 이 제보자께서 정말 지금 하시는 일 잘 되시니까 더 승승장구하시길 바라고 착한 여자와 어울리는 착한 남자 만나셔서 행복한 새 출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가족분들 의견도 보겠습니다. 오한님 정말 양심 없네요라고 하셨고요. 도로시님 할 수 있는 거 다 하세요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건 부반장님 사이다 결말 바라겠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아니, 아직도 구독을 안 했다고? 구독? 어떻게 하는데? 아이고, 여기 누르면 된다. 여기 빨리 좀 눌러라. 빨리 눌러야겠다. 가족 여러분, 구독하기는 여기요.